네,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. 차트통 오늘도 마지스터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지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나 하나 좀 여쭤보고 할게요. 이 안철수 후보가 전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부터 좀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안랩이 많이 올랐고요. 좀 관련된 종목들도 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. 이쪽에 다시 상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뭐 단일화 야권 쪽에서 어떤 그 힘 영향력을 좀 행사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기대감으로 우리 그 오늘 전일에 이어서 조금 선의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.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단기 저점 자리는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강한 그 상승 랠리는 좀 제한적이다. 자,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. 이제 어차피 선거일 날짜가 오늘부로 이제 2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어떤 종목들 좀 거래량 실렸나요? 특징도 좀 봐주시죠. 네, 자, 오늘 금일 특징은 전일 그 시장이 급등했을 때 낙폭간의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. 역시 오늘도 그 거래량이 좀 실렸던 종목군들은 낙폭이 큰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좀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좀 특징적으로 그동안에 싸이 효과로 DI가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다시 오늘 좀 반등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써니전자라든지 안철수 후보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이 조금 지금 진행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터보테크 역시도 오늘 뭐 끝날 때는 보합권을 좀 유지했습니다만은 SNS 관련 종목군들, 즉 이루원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터보테크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터보테크도 우리 SNS 관련 종목으로 시장에서 조금 약간 분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조금 후발 섹터였죠. 즉 무슨 얘기냐면 이루원 같은 경우는 강한 즉 테마 종목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그 선도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 가비아라든지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터보테크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하는 이런 포인트로 매매를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낙폭이 커져 있던 그 써니전자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일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3,800만 주 거래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1,790만 주 거래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인물 관련주로서 단기 약간 좀 기대감으로 반등을 좀 보는 손실을 좀 줄이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SNS 관련주들이 화제였습니다. 이론이나 오늘과 내일 같은 종목들 시세에 좀 많이 나왔고요. 역시 박근혜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 신우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거든요. 이쪽에서는 어떤 종목 특징주로 보셨나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그 상한가에서 또 그런 좀 특징적인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. 이론이라든지 SNS 관련 주 오늘 그 선거가 전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양구도죠. 예, 우리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자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특징적으로 이루원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. 그리고 낙폭이 확대된 즉 평화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러한 종목군들이 낙폭 이후에 반발 매수가 좀 이익되는 이런 모습이 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차트의 모습들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화산업이 그동안에 낙폭이 커진 이후에 지금 반등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첫 상한가를 기록했지만은 이 시세 자체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보다도 자, 이런 그 패턴을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잡으면 이 캔들 자체를 하나의 캔들로 좀 보시고요. 바닥권에서.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 우리가 한 3분의 1 되돌림을 좀 보고 매매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평화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기록했던 이루원 이런 종목분들은 조금 정고점 시세를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은 시세 자체가 약간 추세 매매 즉 직전 고점 즉 지난 9월 달에 4,000원권 이상의 고점 때는 좀 무리가 있고요. 단기적으로 오늘 거래량이 4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내일도 거래량에 좀 주목을 좀 하면서 400만 주 정도 이상 되게 되면 약간 차익 매물도 추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하한가 종목은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습니다. 이 중에서 좀 매매 팁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? 사실 오늘 그 하한가 종목군들은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. 이경산업개발이라는 종목이 하한가를 좀 기록했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 1,000원 미만 종목군들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죠. 사실 이런 종목인데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
장에서 하한가 종목군들도 어떤 그 재료,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. 일경산업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장의 특성상 개별 테마 종목군들도 약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동안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이 조금 매수가 유입됐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경산업이랑 이런 종목군들은 매매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신고가, 신저가 냈던 종목들 오늘 보면은 좀 코스닥 쪽에서 신저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대형주 가운데서는 여전히 STX 패너션이라던가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 바닥을 좀 더 깊이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,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. 좀 흐름 정리해 주실까요? 네. 자, 오늘 신고가 종목군도 참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걸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계속 꾸준히 휴대폰 관련 부분에서 신양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지금 9%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이런 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대형 섹터들 중에서는 지금 삼성전기가 오늘 강보합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, 신양이라는 종목을 참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희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가는 종목은 단기 5일선 매매, 즉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도 확인 매매, 즉 그 추세가 이탈이 됐을 때 매매를 가담하는 거고, 오늘도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좀 줄어드는 11만 주 거래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세 자체가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대장주로 좀 손꼽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좀 추세 매매를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또 그리고 오늘 또 신저가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습니다. 오늘 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우리가 중대형주들 쪽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, 시장 자체가 어제 상승했던 폭만큼 좀 되돌림이 나왔던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팅크웨어라든지 그리고 신한지주라든지 대형주 쪽에서 신한지주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사실 그렇습니다.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그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커져 있는 쪽이고,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퍼가 지금 6배 수준이 안 됩니다. 근데, 왜 이렇게 그 금융주 쪽으로 매수가 유입되지 않느냐. 자,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, 사실 그동안에 그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거의 한 930조 이상, 가계부채 문제 불확실성 요소가 지금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강하게 좀 매수를 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실 지금 유럽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완전히 이 종목은 기관들 수급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천양봉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제는 어제 또 말씀을 좀 드렸던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어제 매매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신저가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진바닥이 나왔습니다만은 완전한 이전처럼 우리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, 즉 파생 쪽에서 매매가 좀 원활한 강한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종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신양 같은 종목들이 작년 이맘때쯤 나왔던 신저가 대비 400% 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가고 있고요. 오늘 지주사가 많이 약했습니다. 많은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일단 첫 양봉을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완전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해야 될 종목으로 언급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.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차트통 확인해 봤습니다.